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관세 폭탄에도 불구하고 미국 상류층들이 한국의 이것 때문에 새벽부터 줄을 선다고 하는데요. 뉴욕 상류층들은 이것 없이 못 살겠다며 한화 2,600만 원짜리 의자를 버리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인들을 매료시킨 한국의 이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저는 한평생 미국에만 살아온 미국 토박이 로버트 해밍턴이라고 합니다. 보스턴에서 제약회사를 경영하는 58세의 CEO예요.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한평생 미국에서만 살아서 그런지 뭐든 미국 제품만을 고집하며 살아왔습니다. 미국이 최고라는 자부심이 뼛속 깊게 박혀 있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열렬하게 지지하는 사람이었고, 특히 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은 정말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외국 물건들이 미국 시장을 잡아먹는 걸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맨해튼에서 열린 CEO 파티에 참석했던 때가 있습니다. 평소처럼 사업 이야기가 오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미국 최대 가구업체 CEO인 마이클이 놀라운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로버트, 나 요즘 한국 안마기 때문에 인생이 바뀌었잖아. 한화 2,600만 원짜리 미국산 안마의자는 저기 구석에 처박아 두고 말이지. 이제 미국산 안마의자는 나에게 애물단지나 다름없어. 그 말을 듣고 저는 믿지 않았어요. 마이클은 저보다도 더한 애국주의자였고, 미국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사람이었거든요. 너 지금 장난하는 거지? 40% 관세를 붙이는 한국 제품을 굳이 왜 쓰는 거야? 마이클은 웃으면서 말했어요. 관세 포함해서 한화로 약 1,000만 원 가량 정도 해. 비싸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더라. 한 달 써봤는데 미국산 안마의자는 못 낫게 해주던 20년 묵은 허리 통증을 한 번에 낫게 해주더라니까. 그 자리에 있던 다른 CEO들도 하나둘씩 한국 안마기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만 몰랐던 것처럼 말이에요. 실리콘밸리 IT 기업 임원은 안마기를 쓰고 나서는 불면증이 나았다고 했고, 뉴욕의 제일 가는 금융가는 스트레스가 확 줄었다고 하더군요. 이게 무슨 일인가 의아했어요. 관세를 40%나 매겼는데도 미국 상류층 사이에서 한국 안마기가 대유행이라니. 집에 돌아와서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한국 안마기는 전국적으로 매진 행렬이었습니다. LA, 뉴욕, 시카고 등 대도시에선 안마기를 사기 위한 대기자 명단까지 있더라고요. 한 리뷰어는 한국의 기술은 우리 미국보다 최소 10년은 앞서 있다. 라고 평가했다고 해요. 저는 이런 유행을 한낱 과장된 소문으로 비웃으며 넘기려고 했습니다. 오랜 불면증에 시달리면서도 말이죠. 마케팅 효과를 불러 일으키려는 광고일 뿐이겠지 싶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뭔가가 괜시리 신경 쓰였습니다. 미국인들이 관세를 감수하면서까지도 이 제품을 찾는 이유. 도대체 뭐가 우리랑 다르길래? 다음 날 아침, 심장이 불규칙하게 두근거리는 걸 느끼며 잠에서 깼습니다. 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어요. 혈압약을 먹으면서 창밖을 내다보는데 건너편 고급 아파트에서 한국 안마기 박스가 배달되는 걸 제 두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때서야 알았죠.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닌 진짜 미국인들이 단단히 빠진 거란 걸 말이에요. 당장 휴대폰을 꺼내서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니퍼, 한국 안마기에 대해서 당장 알아봐줘. 아, 그리고 혹시 체험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도 알아봐 주겠나? 저는 이 길어지는 불면증의 결국 주치의인 스티븐 박사를 찾아갔습니다. 최근 잠을 못 자서 그런지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았거든요. 진료실에 들어서자마자 박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저와 차트를 번갈아가며 쳐다봤어요. 로버트, 솔직히 말해서 상태가 많이 안 좋아요. 심각한 디스크의 고혈압, 거기다가 악영향을 주는 불면증까지. 이대로 가면 6개월 안에 심장마비가 올 수도 있어요. 그 말을 들은 전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언제나 완벽주의자였고 건강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이었어요. 수술이 필요한지 물었더니 박사는 고개를 내젓더군요. 수술이나 완전히 다른 생활 방식,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심장이 뚝 떨어지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진료를 마치고 저녁 딸 에밀리가 집에 오랜만에 찾아왔습니다. 제 건강 상태를 듣고 걱정돼서 왔다고 하더군요. 무심코 진료 결과를 말했더니 에밀리는 뜻밖에도 한국의 안마기 체험관을 추천했습니다. 친구 어머니가 다녀오시고 디스크 같은 고질병이 많이 좋아지셨다고 들었다면서요. 처음에는 당연히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저 같은 미국 토박이가 한국 물건에 의지할 사람으로 보이냐며 다그쳤어요. 하지만 딸 아이의 간절한 눈빛을 이기지 못하겠더군요. 평생 일만 하면서 딸과 제대로 시간을 보내지도 못했는데 아프다고 하니 죄책감도 컸습니다. 이번만큼은 딸아이의 말을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맨해튼 한복판에 있는 쿨센스 체험관을 찾았습니다. 솔직히 한국 안마기 기대 같은 건 전혀 없었어요. 그저 딸의 기분을 맞춰주려고 간 것뿐이었어요. 하지만 체험관의 내부는 제 상상과는 완전히 다른 곳이었어요. 병원 같은 분위기가 아닌 고급 스파 같은 공간으로 꾸며져 있었어요. 한국인 직원이 저를 맞이해줬고 한국 전통의학과 현대기술이 결합된 이 제품을 써보시라며 권장했습니다. 저는 안마기에 몸을 맡기면서도 믿지 않았어요. 그저 비싼 마사지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닐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30분 후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20년 넘게 저를 괴롭히던 허리 통증이 거짓말처럼 사라진 걸 느낀 겁니다. 더 놀라운 부분은 마음이 편안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불면증에 시달리던 제가 그 30분 동안 짧게나마 푹 잠을 잤거든요. 괜시리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 들어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왜 미국은 이런 기술을 개발하지 못하는 걸까요? 체험이 끝나고 나왔을 때 몸이 완전히 달라진 가벼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셨는데 숨이 시원하게 들어왔고 상쾌했습니다. 이런 느낌을 언제 마지막으로 경험했는지 기억해보니 대학 시절 운동선수였을 때 이후로는 처음인 것 같았어요. 저는 그날 체험관을 나오며 깨달은 게 하나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제품이 아니라 전혀 다른 삶의 철학이구나. 한국인들이 우리 미국인들이 놓치고 있는 뭔가를 알고 있는 거구나 싶었어요. 체험관을 나온 후 곧바로 한국 안마기를 주문했습니다. 가격을 보고 입이 떡 벌어졌죠. 관세 40%가 포함된 가격이 한화로 약 1,000만 원이었습니다. 미국산 최고급 안마의자보다 훨씬 비싸네요. 하지만 망설임 없이 주문했습니다. 제 건강이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주문 확인 이메일을 보면서 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제가 그토록 지지했던 관세 정책 때문에 제가 400만 원을 더 내는 거였죠. 게다가 저는 그 정책을 위해 의회에서 목이 쉬도록 연설했던 사람입니다. 세상 참 아이러니하단 생각이 들더군요. 안마기가 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한국 안마기에 대해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호기심이었는데 점점 깊이 빠져들었어요. 미국 제품과 한국 제품의 기술 차이가 어마어마하더군요. 특허 건수만 봐도 한국이 이 분야에선 미국을 10년은 앞서 있었습니다. 워싱턴 DC 출장 때 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의회 구내식당에서 우연히 중요한 대화를 엿들었거든요. 제가 후원하던 공화당 상원 의원 2명이 한국 안마기에 대해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자네도 샀나? 그 한국 안마기 말이야. 그럼 처음엔 관세 때문에 돈 아깝다고 생각했는데 한 달 써보니 정말 대단해. 근데 이런 말은 절대 밖에선 하면 안 돼. 우리가 관세 올리자고 난리쳤으니까.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가요? 관세 정책을 앞장서서 밀어붙인 정치인들이 뒤로는 한국 제품을 쓰고 있었던 겁니다. 집에 돌아와 더 파헤쳐보니 충격적인 사실들이 나왔어요. 할리우드 스타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백악관 고위 관계자들까지 몰래 한국 안마기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내 안마기가 드디어 도착했을 때 설치하러 온 기사가 한국에서 특별 교육을 받았다고 하더군요. 그는 제품을 설치하며 한 말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해밍턴 씨, 이건 그냥 기계가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은 이걸 통해 삶의 균형을 찾는다고 생각하죠. 기계를 쓰는 방식도 철학이 담겨 있답니다. 그는 내 체형,
척추 상태, 심지어 혈압 수치까지 고려해 맞춤 설정을 해주었어요. 미국 제품은 상상도 못할 정교함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약 없이 깊은 잠에 들었고 아침엔 몸이 날아갈 듯 가벼웠습니다. 어느 날 아침, 거울 속 제 모습이 달라져 있었어요. 얼굴색이 좋아졌고 눈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회사에서도 모두가 달라진 저를 알아봤죠. 로버트, 뭐 좋은 일 있어? 파트너인 존이 물었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한국의 비밀을 알게 됐을 뿐이야. 미국 최고의 기술력으로도 해결 못한 제 건강 문제를 한국 기술이 단 한 달 만에 해결했다니. 이건 분명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안마기를 사용한 지 한 달째, 제 몸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고 20년 넘게 시달렸던 요통은 말끔히 사라졌어요. 수면의 질이 좋아지니 업무 효율도 확 올라갔습니다. 아침마다 개운하게 눈을 뜨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더군요. 회의 중에 문득 생각이 스쳤습니다. 왜 미국에선 이런 기술을 개발 못했을까? 우리가 그토록 자랑하던 실리콘밸리는 뭐 하고 있었던 걸까? 그리고 이런 혁신적인 기술을 만든 한국은 도대체 어떤 나라일까? 궁금증이 폭발했습니다. 표면적으론 비즈니스 탐색이라고 했지만 솔직히 말하면 한국이라는 나라가 너무 알고 싶었어요. 쿨센스 본사 방문을 핑계로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인천공항에 발을 딛는 순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공항이야, 미래도시야. 자동화된 시스템, 완벽한 동선, 어디서나 터지는 5G. 우리 JFK 공항은 이곳에 비하면 그냥 창고 수준이었어요. 호텔에 체크인하자마자 한국 가이드 수진 씨가 절 맞이했습니다. 첫 일정이 비즈니스 미팅이 아닌 찜질방이라고 해서 어리둥절했죠. 찜질방이요? 그게 뭐죠? 한국인들의 힐링 명소예요. 안마기의 철학을 이해하려면 한국식 힐링부터 경험해 보셔야 합니다. 반신반의하며 따라갔습니다. 찜질방은 상상 그 이상이었어요. 각종 사우나와 온탕, 냉탕이 있었고 사람들은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고 있었죠. 가장 신기했던 건 옥찜질방이었습니다. 이 옥은 특별한 광물이에요. 원적 외선을 내뿜어서 몸속 깊은 곳까지 열이 전달된답니다. 5,000년 전부터 한의학에서는 이걸 치료에 활용했어요. 말을 들으며 옥찜질방에 누웠는데 30분 후 온몸에서 독소가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미국 최고급 스파에서도 경험 못한 감각이었어요. 이튿날은 한의원을 방문했습니다. 한의사는 제 손목만 몇 초 짚어보더니 놀라운 말을 했어요. 간 기능이 좋지 않으시네요. 불면증 있으시죠? 그리고 최근 스트레스가 심하셨고요. 어떻게 알았냐고 물었더니 한의사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한의학은 5,000년 역사가 있습니다. 서양 의학처럼 부분만 보는 게 아니라 몸 전체의 균형을 봅니다. 당신의 안마기도 이런 원리를 첨단 기술로 구현한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충격이 밀려왔습니다. 미국은 문제가 생긴 부위만 자르고 꿰매려 하는데 한국은 근본적인 균형을 맞추려 하더라고요. 이건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이었습니다. 서울 거리를 걸으며 또 놀란 건 사람들이 다들 건강해 보인다는 점이었어요. 뉴욕이나 LA에서 흔히 보이는 비만이나 우울한 표정이 거의 없었습니다. 지하철은 깨끗하고 복잡한 환승도 쉽게 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었죠. 길가의 분식집에서 먹은 떡볶이는 정말 충격적인 맛이었고요. 이런 경험들이 모여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우리 미국인들이 세계 최고라고 믿었던 그 자신감은 어디로 간 걸까요? 아마도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걸 놓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건강, 균형, 그리고 조화. 이런 가치들을 한국인들은 수천 년 동안 소중히 여겨왔더군요. 쿨센스 본사 방문 일정이 다가오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 혁신적인 기술을 만든 사람들을 직접 만날 생각에 설레었죠. 이제 제 사업 가적 본능도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쿨센스 본사는 강남의 한 고층 빌딩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미래지향적인 분위기가 확 느껴졌어요. 모든 게 깔끔하고 세련됐죠. 젊은 여직원이 저를 안내했는데
그녀의 영어는 원어민 수준이었습니다. 그야말로 글로벌 기업다웠어요. 박지훈 회장은 예상과 달리 40대 초반의 젊은 CEO였습니다. 화려한 사무실이 아닌 편안한 분위기의 회의실에서 저를 맞이했죠. 그의 말에 의하면 쿨센스는 그의 할머니가 한의사로 일하며 시작한 작은 연구소에서 출발했다고 합니다. 할머니의 전통 의학 지식과 손자 세대의 첨단 기술이 만나 세계적인 기업이 된 거죠. 할머니는 늘 말씀하셨어요. 약은 마지막 수단이고 몸의 균형을 찾는 게 먼저라고요. 저희 안마기는 5천년 한의학의 지혜와 최첨단 기술의 결합입니다. 박 회장이 안내한 연구소에서 본 광경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한쪽에선 전통 경락 이론을 연구하는 노학자들이, 다른 쪽에선 AI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젊은 엔지니어들이 함께 일하고 있었어요. 이런 세대 간, 학문 간 협업이 미국에선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연구소 한편에는 거대한 데이터 센터가 있었어요. 전 세계 고객들의 체형과 건강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제품을 개선한다고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에 민감한 미국에선 절대 불가능한 시스템이었죠. 이런 데이터 기반 혁신이 한국 제품의 경쟁력이라니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회의실로 돌아와 사업 제안을 나눴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제가 그들에게 배우러 온 느낌이었어요. 미팅이 끝나고 박 회장이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고급 한식당이었죠. 평생 처음 맛보는 한국 전통주와 함께 그는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로버트 씨, 사실 트럼프의 관세는 저희에게 도움이 됐습니다. 고급 브랜드로 포지셔닝할 수 있었거든요. 역설적이지만 저희 제품의 가치를 더 인정받게 되었죠. 그 말에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제가 그토록 옹호했던 정책이 오히려 한국 기업에 이득을 줬다니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껏 제가 알던 세상이 완전히 뒤집어진 기분이었거든요. 다음 날은 쿨센스의 생산 라인을 방문했습니다. 로봇과 사람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일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미국 공장에서 흔히 보이는 긴장감이나 위계 질서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은 자부심이 넘쳤고 작업 환경은 깨끗했습니다. 제품 하나하나가 장인 정신으로 만들어지는 모습을 보며 미국 제조업의 현실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빨리, 싸게만 외쳐왔던 걸까요? 한국은 첨단 기술력을 갖추면서도 제품에 혼을 불어넣는 장인 정신을 잃지 않았더군요. 서울에서의 마지막 밤, 호텔 창문 너머로 빛나는 도시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미국이 진짜 세계 최고일까?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뭘까? 이런 질문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후 큰 결심을 했습니다. 한국 안마기를 미국에 제대로 알리고 싶었어요. 쿨센스와 독점 수입 계약을 맺기로 했죠. 하지만 이 결정은 제 주변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회사 이사회에서는 거센 반발이 있었습니다. 마이크가 대표적이었죠. 로버트, 정신 차려. 그동안 관세 인상을 위해 로비하더니 이제 와서 한국 제품을 들여온다고. 이건 배신이야. 정치계 지인들도 등을 돌렸습니다. 20년 지기인 상원 의원 짐은 전화로 경고했죠. 자네가 지금 하려는 일은 우리 경제 정책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야. 정치적 자살행위라고. 가장 힘들었던 건 가족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아내 캐롤은 제 결정을 이해하지 못했고 아들 마이클은 격하게 반대했어요. 일요일 가족 모임에서 폭발했죠. 아빠, 이해가 안 돼요. 평생 미국 제품이 최고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한국 물건이 더 좋다고요? 아들의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평생 믿어온 가치관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미국 우선주의, 미국 기술력 신화. 이 모든 게 제 정체성이었는데 이제 와서 이 믿음이 무너지고 있었던 겁니다. 밤새도록 고민했습니다. 정말 내가 하는 일이 맞는 걸까? 그냥 편하게 살던 대로 살면 안 될까?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진실을 알게 된 이상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무실에 아메리칸 드림 액자를 내려놓고 결심했습니다. 직원들을 모아
새로운 사업 방향을 발표했어요. 한국 안마기뿐 아니라 한국의 웰니스 제품을 전문적으로 수입하는 새 부서를 만들겠다고요. 놀랍게도 젊은 직원들 대부분이 제 비전에 동참했습니다. 그들도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나 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도 한국의 혁신적인 제품들에 매료되어 있었어요. 그날 밤 유일하게 제 편이었던 딸 에밀리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빠, 용기 내세요. 진실을 알게 됐으면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게 옳은 거예요. 딸의 말이 큰 힘이 됐습니다. 다음 날 전국 경제 포럼에 강연자로 초청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건 큰 기회였어요. 제 생각을 공개적으로 밝힐 수 있는 자리였으니까요. 포럼 전날 박지훈 회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가 보내준 자료들은 충격적이었어요. 한국의 웰니스 산업이 얼마나 앞서 있는지, 그리고 그들의 기술이 어떻게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였습니다. 그 자료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쟁이 아니라 문명의 차이였어요. 동양과 서양의 철학 차이, 삶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 그리고 한국은 이 두 세계의 장점을 완벽하게 융합했더군요. 포럼을 앞두고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제 더 이상 주저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제가 경험한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했어요. 설령 그것이 제 기존의 신념과 반대되는 것일지라도 말이죠. 전국 경제 포럼 당일, 강연장은 인산인해였습니다. 정치인, 기업가, 언론인들로 가득 찼죠. 제 강연 주제는 미국 제조업의 미래였습니다. 모두가 저를 미국 제조업을 수호하는 애국자로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 저는 그들의 기대를 배신할 참이었습니다. 단상에 올라 청중을 바라보았습니다. 친구들, 비즈니스 파트너들, 심지어 제가 지지했던 정치인들까지. 그들 모두가 제 말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심호흡을 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불편한 진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미국 제조업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문제는 외국 제품이 아니라 우리가 혁신을 멈췄다는 데 있습니다. 청중석에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이어서 제 경험을 솔직하게 나눴습니다. 한국 안마기로 건강을 되찾은 이야기, 서울에서 본 놀라운 기술과 철학,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제 인생관을 어떻게 바꿨는지 말이죠. 저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지지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정책이 미국인의 건강과 삶의 질을 해치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다른 나라의 혁신을 막을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청중석에서는 야유가 터져 나왔습니다. 특히 정치권 인사들이 심하게 반응했죠. 하지만 몇몇 젊은 기업가들은 관심 있게 듣고 있었습니다. 연설을 마치고 내려오는 저를 많은 기자들이 둘러쌌습니다. CNN, 월스트리트 저널까지. 모두가 제 발언을 헤드라인으로 다룰 기세였죠.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말했으니까요. 그날 오후, 박 회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로버트 씨, 용기 있는 행동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미국 시장을 더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함께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갔으면 합니다. 연설 이후 일주일간 미디어는 저를 배신자로 몰아세웠습니다. 공화당 지지자들은 제 회사 제품 불매운동까지 벌였어요. 주가는 15% 폭락했고 몇몇 이사들은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뜻밖의 지원도 있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혁신 기업들, 건강 분야 전문가들, 그리고 무엇보다 소비자들이 저를 지지했어요. 소셜미디어에는 한국 안마기로 건강을 되찾은 사람들의 간증이 넘쳐났습니다. 한 달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경쟁사 CEO들까지 저의 주장에 동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도 더 이상 현실을 외면할 수 없었나 봅니다. 미국 의학협회에서는 한국식 웰니스 접근법의 효과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고, 실리콘밸리에서는 한국 기업들과의 협업이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변화는 집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내 캐롤이 조용히 저에게 말했어요. 당신이 옳았어요. 저도 그 안마기 써봤는데 정말 대단해요. 우리가 한국에서 배울 게 많은 것 같아요. 이제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낼 시간이었습니다.
한국의 지혜를 미국에 제대로 소개할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관세 정책 변화를 위한 캠페인을 시작한 지 6개월,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워싱턴에서는 한국산 웰리스 제품에 대한 관세 재검토가 진행 중이었고, 우리 회사의 한국 안마기 판매량은 급증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미국 전역에 한국식 웰리스 열풍이 불고 있다는 사실이었죠. 제 인생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매일 아침 요가로 하루를 시작하고 한식을 즐기며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건강은 극적으로 개선됐고 회사 경영 방식도 바꿨어요. 직원들의 웰빙을 최우선으로 두니 생산성도 오히려 높아졌거든요. 박 회장의 초청으로 다시 한국을 방문했을 때 더 많은 발견을 했습니다. 한국의 기술 혁신은 안마기에만 국한되지 않았어요. 에너지 효율적인 가전제품, 친환경 소재, 스마트홈 시스템까지 모든 분야에서 한국은 미국보다 앞서 있었습니다. 서울 한복판에 한미 웰리스 연구소를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양국의 전문가들이 모여 건강한 삶의 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곳이죠. 오픈식에서 박 회장과 함께 테이프를 끊으며 생각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 현실이 됐네요.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한국은 이미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미래를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기술력은 놀랍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균형 잡힌 삶의 철학입니다. 미국이 한국에서 배워야 할 것은 기술만이 아니라 삶의 지혜입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한국이 부럽습니다. 그들은 전통과 혁신, 일과 삶, 건강과 성공 사이의 완벽한 균형을 찾아냈습니다. 인터뷰 이후 저에게 정치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새 행정부에서 한미 무역 관계를 재설정하는 자문위원으로 일해달라는 요청이었죠. 처음엔 망설였지만 이것이 더 큰 변화를 만들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제 사무실 책상에는 2가지 물건이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한국에서 가져온 청자 도자기, 다른 하나는 제 안마기의 첫 번째 모델입니다. 이 두 물건은 제 인생의 변화를 상징합니다. 세계 최고를 자부하던 미국인으로서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겸손함을 배웠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창밖을 보며 생각합니다. 지구 반대편에 위치한 작은 나라가 어떻게 이런 혁신과 지혜를 품을 수 있었을까? 그리고 우리 미국인들은 어떻게 그것을 그토록 오랫동안 보지 못했을까? 제 딸 에밀리는 이제 한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녀는 제게 말했어요. 아빠, 미래는 동양과 서양의 지혜가 만나는 곳에 있어요. 한국이 그 길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딸의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다리를 놓는 일에 남은 인생을 바치려 합니다. 한국의 지혜가 더 많은 미국인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말이죠. 한국의 안마기를 직접 겪고 자신의 편협된 생각을 바꾸게 된 로버트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물건만은 한국이 최고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있다면 댓글로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오늘은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이 넘치는 하루 되세요.